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여러분께 예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농작물 재보험 제도입니다. 이건 이론서 페이지 6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인데 이 부분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론서 전체를 살펴보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시작했었고, 그렇다면 보험의 이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일 나중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서가 내년 상반 초에 아마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은 그때그때 여러분과 고쳐서 변경을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기초 개념 확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 손해평가사 마을이나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그 안에서 본 강의의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강의안을 다운로드 하실 때 당황하실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그 이유는 여러분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처럼 예고한 것처럼 기존처럼 그 내용이 다 주석이 달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4가지 형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넣기는 여러분께서 직접 저와 공부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이론서를 찾아보면서 정확한 용어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그 첫 번째 사업 실시 개요인데, 그 사업 실시 개요에서 실시 배경 및 배경과 사업 목적,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론서에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아마 이게 대파종비인데 이것은 재파종비의 오타인 걸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파종비로 제가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사업 추진 경위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왜 이게 NH 손해보험만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이 농작물 재보험을 하지 않는지, 가축 재보험은 하지만 농작물 재보험을 하지 않는 이유나, 그리고 이게 정책보험이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도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운영, 다 사업 운영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가로넣기가 있는데, 이 가로넣기는 특별히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께서 그 축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 하지만 시험을 볼 때 농식품부라고 쓰면 그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관리기관이 농구먼이라고 흔히 하지만 농구먼도 정확한 용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놓아뒀는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의 사업주관부서는 어디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래서 농림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영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관리기관 여러분 흔히 줄여서 농구먼이 하는데 농구먼이 아니라 정확하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약어가 아닌 전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의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이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재보험관계법령의 개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한다. 이건 총괄한다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재보험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등 해서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업무, 그리고 농업재보험기금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이 농구원. 근데 농구원 쓰면 안 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있는데, 재보험 사업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래서 농업재보험을 재보험 사업자는, 농작물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가로넣기를 여러분께 보여주는 이유는, 이론서가 모든 출제 기준이 되고 정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론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용어를, 그리고 제가 이론서를 풀로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거 요약을 했을 때 빠져있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그 용어를 놓칠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러한 형태로 선보이는 겁니다. 농작물 재보험을 포함한 농업재보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냐? 지금까지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었는데 농업재보험심의회. 그래서 농업재보험심의회가 어떤 것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보험 및 재보험 운영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재보험 사업자와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인 보험회사, 이런 부분,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NH손해보험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손해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도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업 시행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자. 계약자라고 하면은 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NH손해보험과 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우리가 시설물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사업 대상자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품마다 그 실시하는 지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영광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과대추를 가입하면 그것은 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반드시 그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 실시 지역 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에서 우리가 말하는 오디를 가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디와 비슷한 구직보험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은 농업재보험 제7조의 보험가입자, 그리고 농업재보험시행령 제9조의 보험가입자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방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어야 된다. 사과대추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당 농작물을 그 지역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그 재배한 지역이 농작물 재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리고 경작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된다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하고 특정 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해야 된다. 100만 이상해야 된다. 50만 원 이상해야 된다. 또는 면적, 비가림세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하고 차 같은 경우도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험료 50% 이상이 정책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경영처에 등록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농작물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표 3-1에서 농작물 재보험 대상 품목의 가입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품목을 보시면 가입 자격이 200만 원 이상, 대다수의 과수나 작물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만 원이 있고 50만 원 있는데 먼저 50만 원부터 보겠습니다. 50만 원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논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밀, 보리,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중에 배무 단당파 매시 중에 주의하셔야 될 게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중에서 배무 단당파 매시는 1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매밀은 50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에 있는 신체에 대는 우리가 우리 옥수수를 강냉이 이빨을 많이 편하죠. 그리고 콩, 팥. 그래서 옥수수, 콩팥 이 작물 중에서 우리 신체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배무, 단당파, 씨, 그리고 옥수수, 콩팥은 100만 원이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은 어떻게 된다? 단지 면적이 얼마 된다? 3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배사라든가 시설물은 단지 면적이 얼마 된다? 3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나 비가림 시설, 우리가 말하는 포도, 그리고 참다래, 대추 같은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암기를 비쌍피면 원이었겠네. 그래서 비쌍피, 그러니까 비는 200, 그리고 원. 왜? 3점이면 나니까. 그래서 비쌍피면 원이었겠네. 3점 나니. 이렇게 해서 암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표 3-1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험 대상 농작물 몇 재범위 및 보장 수준. 자, 여기서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이고,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로는 버섯 재배사, 농업 시설물 등이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보면은 식량작물, 과수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식량작물 9개,
뭐 특용작물 5개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 자, 보겠습니다. 식량작물 9개 품목은 벼, 밀,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팥, 메밀 이렇게 암기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어떻게 본다? 감옥에서는 쌀, 보리, 빵이 없어 콩밥만 먹다 보니 목이 맨다. 자, 그래서 감자, 옥수수, 쌀, 보리. 자, 빵은 주로 밀로 만드니까 밀, 그리고 콩, 밥만 먹되 팥으로 보고 목이 맨다에서 메밀로 봐서 감옥에서는 쌀, 보리, 빵이 없어. 쌀보리 빵이 없어 콩밥만 먹다 보니 목이 맨다. 그래서 감자, 옥수수, 쌀, 보리, 밀, 그리고 콩팥, 메밀 이렇게 해서 벼, 밀,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팥, 메밀. 그래서 콩밥만 먹고 목이 맨다 해서 고는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수작물은 16개 품목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뭐 과수 4종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과수 뭐 11종, 그리고 수학함수 방식, 이렇게 수학전 종합이한 방식 이런 식으로 외우면 충분히 이것을 공부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채소작물 이제 넘어가시고 특용작물이 5개가 있는데 이건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그러면 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차로 음용을 한다든가 이런 상품인데 어떻게 오냐. 차는 인삼보다 오직 복분자. 그래서 차는 인삼보다는 오직 복분자 해서 차, 인삼, 오미자, 오디, 복분자. 그래서 5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실시 지역은 여러분께서 이 보험 실시 지역에 대한 이 3-2의 표가 나오지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확률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저희가 알아본다면 뭐 사과, 대추 이런 부분 정도였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작물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께서 10페이지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에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누구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가?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반드시 여러분께서도 이 전체를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표 3-3에는 2021년도 시범 사업 품목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내년에 이론서가 변수정이 된다고 하면 3-3 내용도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고, 자, 3번이 지금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보험 대상 재범인데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대상 범위에 따라서 특정위험 방식이냐 종합위험 방식이냐 구분하는데 지속적으로 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뭐 특정위험 방식인 위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품목의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태우지, 화지, 뭐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 다음에 일가. 그래서 일소, 가골동상해. 이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래서 특정위험이죠. 그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이고 그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태우지, 폭침, 환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범위에 따라서 특정위험 방식이냐 종합위험 방식이냐, 종합은 전체를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위험은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 대해서만 보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위험 방식이고 특정위험 방식. 그 다음 피해를 초래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래서 뭐 자조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위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21년 현재 특정위험 방식은 인삼. 예, 인삼은 해가림설은 종합위험이지만 인삼, 작물은 특정위험 방식에서 태우지, 폭침, 환염 이렇게 암기하는데 잠시 후에 곧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수학 전에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 방식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거고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이고 수학 이후에는 그러면은 태풍, 강풍, 우박만 해주는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우리가 흔히 과수사종이라는데 사과, 배, 감 이러면 안 돼요. 단감, 떫은감. 우리가 앞으로 품종과 품목에 대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는 품목이고 사과에 해당하는 뭐 후지, 홍로, 아오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단감과 떫은감은 품종이 다른 게 아니라 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품목이 다르다는 거, 상품 자체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무화과. 이건 뭐냐 그러면 수학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모든 재해를 다 보상을 해주지만 수학 이후에는 두 개만 태풍, 강풍, 우박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은 특정위험 방식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을 제외한 품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머지 품목은 다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험대상 품목별 대상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위험은 먼저 인삼인데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이렇게 암기하면 어렵기 때문에 암기 팁이 태우집, 폭침, 환염.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설, 폭염. 그래서 이 폭이잖아요. 그래서 폭설, 폭염, 침수, 화재, 그 다음에 냄. 그래서 냉해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꼭 암기해주시면 태우집, 폭침, 환염. 자,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 있고 적과 후에는 태우지, 화지, 일가.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이다. 자, 복분자는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다 해주고 수학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그리고 무화과도 수학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수학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자,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여러분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복숭아하고 여러분께서 고추, 감자, 그리고 벼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장해 주는데 복숭아는 병충해 중에 세균 구멍병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균 구멍병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호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종합위험이지만 호두는 특약으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설모가 상당히 많은 피해, 조수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청설모를 방지하기 위한 올무라든가 그리고 갓모형, 그 다음에 원통형 모양, 그 다음에 목채기 이런 것을 전체 재배 면적의 뭐 80% 이상, 그 다음에 과수의 80% 이상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조수의 부보장에 자동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고추, 감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그래서 이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병충해 인정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공부할 때 꼭 함께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숭아, 고추, 감자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계약에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지만 벼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특약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입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배알마름병 이렇게 7개인데 이거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그래서 흰 입마름병, 줄무늬 입마름병, 그 다음에 도열병, 깨씨무늬병, 구어먹새, 그래서 구어먹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벼멸구, 그 다음에 먹노린재, 세균성 배알마름병. 그래서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이 부분은 기존에도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특약, 벼의 특약은 병충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귤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 동상해. 그 다음에 동상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학기 종료 이후에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하는 화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종료 시점 이후에 해가림 시설은 인삼이 되는데, 인삼은 특정위험 방식이지만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로, 특약은 화재다. 비가림 시설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특약이 아니고 주기하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거, 이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도입 목적부터 확인해 볼 텐데, 도입 목적이 뭐냐면, 그럼 자기부담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재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말하는 자차보험을 들어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차가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 분실보험이라든가 파손보험 했을 때, 액정이 망가져서 보험 청구할 때 본인의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부담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피해가 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자, 그럼 도입 목적 보겠습니다.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해서는 비용이 과하다 하고, 그리고 보험으로서의 실익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합니다. 이게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조금만 피해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재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상품 크게 3가지, 자, 보장수 어느 정도 하냐, 3가지 유형 상품 나누는데, 사과, 배, 그리고 과수작물, 벼, 식량작물, 그 다음에 마늘, 감자 등 밭작물의 경우처럼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어떤 걸? 수확량의 감소.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등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물과 같이 시설의 원상복구액, 원상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왜 이 가로넣기를 하고 이론서 꼭 같이 맞춰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거 시설 원상복구액 이렇게는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달리 쓴다면 채점자에 따라서 오답이다 이렇게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론서가 성경이고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 경우는 평년수의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곱해서 가입 가격을 산출합니다. 가입 가격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에 따라서 보장 유형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보장 유형에 따라서 60%에서 90% 사이까지 품목이 다양한다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부담비율이 40%에서 10%라는 겁니다. 자기부담비율이 10%라는 것은 피해의 90%를 보장해 준다는 거고, 자기부담비율이 40%라는 것은 피해의
60%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데서는 엄격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들은 차후에 계속 품목들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 중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나 5%를 또는 3%, 5%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하는 것은 우리가 브로콜리 고추입니다. 브로콜리 고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 작물의 경우는 소원에게 10만 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소원에게 10만 원 어떻게 한다? 초과할 때 1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니까 10만 원이 넘어야만이 보험을 청구를 했을 때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게 바로 소손해 면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농업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 원,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뭘로 정의한다?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기 부담금으로 결정하는데 다음 장에서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농업용 시설물과 비과림 시설은 특약으로 화재가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림 시설은 특약이 아니고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주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거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풀이 문제에서 계산 문제 속에서 이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7회 때도 시험에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의 60%라는 것은 이번에 시험 볼 때도 이번 8회 시험에서도 여러분께서 자기 부담비를 안 주고 보장 수준을 줘가지고 자기 부담비율이 얼마라는 걸 산출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보장 수준이 90%라는 것은 자기 부담비율이 10%다. 그럼 보장 수준이 70%라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 30%다. 그래서 대부분의 품목은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40%이지만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말하는 배무단당파 매시,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 바짝물과 그리고 여러분께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팔, 벌려, 호두, 유자, 사세. 양배추, 팥, 벌려 할 때 보리, 그리고 호두, 유자, 사세, 사과가 아니라 살구. 그래서 호두, 유자, 사세, 그리고 농업 수입 보장 작물,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척재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간척재배. 간척재배는 최소 자기동률이 20%부터 30%, 40%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5%, 10%의 자기 부담 비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하고 고추는 자기 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다.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기존에 이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인데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됐다 그러면 두 번째 피해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잔존보험 가입 금액 70만 원의 5%나 3%가 자기 부담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금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배무단당파 매시, 그리고 양배추, 팥, 보리, 농업수입 보장 방식, 간척지표, 그리고 브로콜리, 고추는 자기 부담금이 다르다. 다른 품목과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설물인데 우리가 이제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손해액의 10%입니다. 근데 최대 자기 부담금이 있고 그 범위 내에 속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피복제 단독사고 농업용 시설물이라든가 버섯재배사 이런 같은 피복제 단독사에서는 최소 자기 부담금이 10만에서 30만 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산 해가림 시설,
손해액의 10%에서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30만원에서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 농업시설물 이것은 비슷합니다. 비가림 시설과 농업시설물은 같이 하되 해가림 시설은 1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이건 피복제 단독 사고가 없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의 산출 방식을 비교 설명할 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복제 단독 사고냐. 피복제 단독 사고란 내용이 안 나와. 피복제와 구조체가 같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담금이 피복제 단독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여야 되는 거고, 단 피복제만 있는 단독 사고 됐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은 뭐냐, 최고 부담금이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에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그럼 자기 부담금이 손해액의 10%니까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아니라 최대 100만원은 100만원을 적용한다. 최소일 때 뭐 7만원이다. 이랬다면 최소 자기 부담금 30만원을 적용한다. 구조체일 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소손해 면책금이 있어서 손해액의 10만원까지는 보상해 주지 않고 10만원을 넘었을 때 10만원 10만 1원부터 초과할 때 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손해 면책금이다. 자, 다음에는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인데,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인데 우리가 말하는 농작물과 농작물 재보험 대상물은 크게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농지에 대해서 이게 여러 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한 개념을 가로넣기를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관계없이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째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농지는 필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눌 수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이건 그냥 농지 옆구리 툭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하우스는 어떻게 한다?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1단지, 하우스 1개,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내 제한 목적물이나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는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원 미만은, 대다수의 품목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지는 보험대상 제외된다. 자, 콩팥 옥수수 신체부위 나왔네요. 이것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이면 인수 제한. 보험대상 제외된다는 것은 인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벼보리밀은 얼마? 50만원 미만. 자, 버섯재배사 농업용 시설물 300제곱미터 미만. 자,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비교. 자, 비쌍프면 원이었겠네. 3점 단위. 그래서 비, 2가 되겠죠. 쌍피니까. 그리고 원이었겠네. 원예 시설물 3점. 300제곱미터. 자, 차, 사료용 옥수수, 조선항변은 얼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한된다. 보험 대상에 제외된다. 이거 다른 말은 인수 제한이다. 인수를 안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기간은 여러분께 어떤 것 때문에 보험 판매 기간을 봐주시냐 그러면 이게 뭐 다음에, 이듬해 이런 내용 때문에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것은 여러분께서 봤을 때 이 참다래가 가입을 해서 이게 이듬해 11월까지거든요. 6월 7월에 가입해서.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사주수 나무조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그때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을 월동을 하는 작물이 있고, 이거 월동 작물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뭐 단일 작물, 그 다음에 장일 작물, 그래서 1차 시험 볼 때 재배학에서 아마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의 생애 주기를 안다면, 생장 주기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보험 가입은 뭐 보험 가입을 안내를 하면 신청자 가입 신청을 계약자하고 또 보험회사 농협 같은 데서 이제 유탁관 농협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취약자증 보험료 수납한 다음에 보험증권 발급을 한다. 이건 뭐 저희 손해평가서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보험료라는 계산 문제가 손해평가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알아두자. 왜?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뭐 틀리지 않고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납의 원칙이다. 그리고 일시납을 할 때 현금, 즉시이체,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할부가 가능하다. 이제 뭐 여러분 뭐 평소에 그 금융생활 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 조건은 자, 예전에는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납입 조건, 보험료의 납입 조건, 보험료 납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럼 보십시오. 보험계약 인수와 연결. 그렇죠. 인수가 돼야 여기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인수 이상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인수 제한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인수 심사 중에 사전 납입할 수 없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험료율 적용, 뭐 할증, 할인 할증,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산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보험가입금액은 여전히 계산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번에서는 올해 시험에서는 끝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절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단위 미만은 당연히 절사하는데 보험가입금액에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피해율, 뭐 반올리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버려라 이렇게 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 조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다? 체크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험료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어떻게 지역별로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높고, 또 반대의 경우는 낮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보험을 자주 낸 사람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자, 보험료는 지역단위 산출하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였는데, 이천에 사과배 같은 경우, 사과배 품목은 시군에서 읍면으로 좀 더 보험료 산출 단위가 좀 더 세분화됐다. 그래서 이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의 할인 할증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손해에 따른 할인이 있고,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방제 시설에 대한 할인율, 그 다음에 뭐 벼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재배냐, 아니면 뭐 직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손해율에 따른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인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자꾸 논란이 됐는데, 그냥 손해율은 가장 많이 할인할 때 30%다. 30%. 할증은 가장 높아도 50%다. 이 부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제시설 할인율은 뭐 때에 따라서 5%,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여기는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방조망, 뭐 관수시설, 그래서 5%로 지금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제시설 중에 그 이외에 뭐 15%, 30%. 자, 여기 같은 경우는 30%예요. 비가림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 참다리 같은 경우 가장 높은 30%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론서에 오타가 있는데 그대로 여기 방제 시설.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폭은 얼마다? 최대 할인폭은 얼마다?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제 시설 할인율에서 참다래가 여기서 방풍님이 있고, 그리고 방상팬이 있고, 비가림 바람막이 있는 경우에 다 더하면 45%입니다. 그러나 할인율을 45%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30%를 적용해 준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 대추는 비가림 시설이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설치가 돼야 1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뭐 대출의 비과금 시설이 일부만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방기세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 감귤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이 보험료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에 대해서 나와서 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부분 과수 사종 정도하고 변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지시설 할인율, 여기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은 이제 이번에는 보험 기간에 시험이 안 나왔지만 보험 기간 1과목에서 그러니까 1권에서 보험 기간 암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암기 팁을 드려서 암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쉽게 해서 이 보험 기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차단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산출인데 보험 가입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특히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이 표준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이것은 이미 이론에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직전 5개년에 농협 RPC 재배계약 수매가의 평균값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올해 시험 볼 때는 이 부분과 차분히 여러분께 친절하게 벼의 표준가액 구하는 것까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벼의 보험 가액 금액을 구하는 방식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온다 이러면 저는 뭐 이쪽 보험 가액 금액이라든가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액 금액이 중요하지 않냐. 왜 그래요? 최소 보험 가액 금액이 있고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버섯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가액, 그 연간에 재비할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가액의 50%에서 100%로 한다. 그래서 10% 단위로 가입한다는 거고,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90%에서 130%.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과금 시설은 80에서 130이지만 원예 시설은 9원삼, 그래서 190에서 130%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농업시설물의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뭐 콘크리트 경량골조나 비교가수는 어떻게 한다? 계약자의 고지사항이나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하여 보험가액을 추정하여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가액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금액 그 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차 시험 볼 때도 여러분 보험 가액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험 가액 금액으로 우리가 말하는 2권에서 2차 시험 볼 때 1권이나 2권에서는 다 보험 가액 금액으로 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삼의 보험 가액 금액은 연금별 보상 가액의 재배 가격이다. 재배 가격이다. 그리고 인삼의 해감시설은 보험 가액 금액의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감가 상각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말하는 이 과수 같은 경우나 이게 보험 가액 금액에는 10,000원 단위 미만 절세한다고 했잖아요. 보험 가액 금액.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보험 가액 금액이 123만 4,500원이다. 그럼 4,500원을 빼고 123만 원이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 보장 가액 금액이나 과수 같은 경우에 보험 가액 금액, 그 다음에 벼의 보험 가액 금액은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삼회관시설 보험 가액 금액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감가 상각률이다. 그래서 감가 상각률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훑어보는 겁니다. 자,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의 지원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농작물 재보험 가입자, 이게 정책 보험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 재보험 사업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 계약자의 순보험료. 자,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는 부가보험료하고 순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게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순보험료, 농가가 부담한 순보험료의 50%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밑에 보시면 60%에서 60% 차등 보조한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받으려면 어디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다. 이건 앞에서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체 미등록 농업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자, 표 3-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넣기를 나오라는 문제는 단순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 속에서 녹아 있어요. 보장 수준이 90%다. 그랬을 때 보험료를 구해라. 그럼 국가 보조율이 얼마인가를 빼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보험료가 3만 원이다. 그럼 국가 보험료를 3만 원에서 1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이 10%다. 그럼 보장수준이 90%다. 그랬을 때 국가 보조율은 여기는 38이다. 그래서 1 38%를 해준 것을 그래서 만 원하고 곱해줘야 순보험료, 진짜 순보험료가 아니라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우리가 3840 유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3840 5, 60대 분들은 예전에 드라마, TV 드라마 3840에 대해서 3840 50대, 60대. 그래서 여기 같이 묶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변은 자기보다 40일 때 65, 5, 2, 1. 그래서 여기는 48. 여기는 47%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지어진다는 것은 계약 순보험료에서 1 국고보조율을 빼준 값을 곱해야 계약자의 부담 보험료가 되옵니다. 재보험사 중량비는 국고에서 어떻게 한다? 100% 지원한다. 자, 기관별 역할은 여러분께서 이제 읽어보신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걸 하고,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어떤 걸 하고, 이 부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는 NH손해보험이죠. 자, 그리고 농업재보험 추진 절차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톤도 차분하게 여러분께 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제가 되어져 있는 제 이론서, 지금 이론서를 어떤 이렇게 뭐 설명을 달고 주석을 달았던 것을 여러분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넣기 문제로 된 형태는 블랭크 형식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니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내용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 나갈 때 앞으로의 공부는 1권, 2권을 합치고 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기출문제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1권, 2권을 합본해서 우리가 섹터별로 나누어진 이론서를 제가 손해평가사 마을이라든가 손평리 2장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강의를 마칩니다. 손평리 2장은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